안녕하십니까, 3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차입니다.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7세대 모델입니다. 6세대 아니에요, 7세대예요.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택 작업까지 다 하고 성능 검사까지 다 받아서 저희 회사로 명의 이전까지 한 상태로 지금 매장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매장입니다. 네, 매장 안에 저희 실내 매장이에요. 색상은 화이트 펄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차량의 외관 상태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좀 간간히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휠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네요. 저거야 뭐 알죠? 저거야 뭐 문짝이라든지 펜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자 뒤쪽 휠 상태 볼게요. 아우, 뒤쪽 휠은 뭐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 거네요. 차가 이래야죠. 살짝 보이시나요? 유리창에 비치는 썬팅 돼 있잖아요. 썬팅이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게 반사 필름입니다. 그냥 일반 블랙 썬팅이 아니고 반사 필름이라 그래서 이게 좀 비싸요. 한 7-80만원 정도 합니다. 측면, 후면, 전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디 거냐면 필름이 후면 또 한번 볼게요. 야, 후면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 아주 깨끗해요. 기스 같은 거 없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필름, 이게 필름부터 있잖아요. 필름. 이게 스크래치 같은 거 있잖아요. 트렁크에다가 막 짐 넣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쓸리다 보면 기스가 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필름, 저걸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 돈 주고 해놓은 거예요. 돈 주고. 자, 그리고 반대쪽 한번 살펴볼게요. 휠부터 볼게요. 아, 이쪽도 새거다. 휠. 여기 조금 있네요. 조금 스크래치가. 타이어 상태는 한 85% 확인되죠. 외관상의 스크래치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죠. 보십시오. 그리고 앞바퀴 휠, 이건 또 새거네. 전반적으로 보면 휠 하나만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 그리고 앞바퀴도 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 8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은 다 살펴봤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볼게요. 근데 조명이 어두운 조명이라 좀 깨끗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은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냥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새 차 그대로입니다. 누가 앉은 흔적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ES 시리즈의 가장 그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뭐냐, 이 뒷 공간 있잖아요.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같은 중형 세단들보다 한 5cm나 10cm 정도 더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뒷좌석이 좀 넓게 빠졌다, 이게 장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나 A7 시리즈 얘들하고 비교해도 뒷좌석은 굉장히 렉서스가 최고 넓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한번 볼게요. 앞에. 근데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화질이 안 좋게 나오네. 화질 상태로 이렇게 차가 뿌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주행거리 한번 볼까요? 시동을 한번 켜보고, 자, 시동 걸린 상태예요. 하이브리드 전기 때문에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엔진음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들어갔네. 엔진음이 딱 들어가면서 19,926km. 이 하이브리드라서 그런지 공신 연비는 리터당 한 17.2km 정도 공신 연비는 돼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주유했을 때 80km에서 100km 정도는 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비 엄청 우수한 거죠.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느냐, 자, 살펴볼게요. 차선 이탈 같은 게 있죠. 차선 이탈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이게 조수석은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가 있으려면 이거보다 한 등급 위인 이그제크티브, 그 모델로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뒤에 커튼, 조수석 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저 밑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오토 홀드 기능, 이게 도대체 어떤 기능인지 알고 싶으시면 제 영상 보시면 나와요. 다른 차 영상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3위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모니터에 액정들이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면, 자,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 엄청 깨끗하게 잘 나오죠. 외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한번 둘러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출고된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7세대. ES300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이제 상세 모델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이 모델은 럭셔리 플러스 등급입니다. 럭셔리 플러스 등급이면은 어느 정도야? 신차가는 한 6,300 정도 공식 신차가가 설정이 된 차량이고요. 요거보다 더 위에 있는 모델이 이그제크티브예요. 이그제크티브하고 럭셔리하고의 실질적인 옵션 차이가 정확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조수석 쪽에 있는 그 메모리 시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그제크티브냐 이그제크티브가 아니냐 그렇게 구분이 되고, 럭셔리 플러스 바로 밑에 거는 뭐냐, 럭셔리라는 모델이 또 있어요. 럭셔리와 럭셔리 플러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라고 그러죠. 보이시죠? 유리창으로 속도 게이지라든지 내비 안내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 저건 이제 HUD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기능이 있으면 일단 럭셔리 플러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휠 있잖아요, 요 휠 자체도 럭셔리 플러스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HUD다. HUD가 있으면 무조건 럭셔리 플러스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주행거리는 지금 2만 킬로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이나 주인이 바뀌었느냐? 한 사람 소유였습니다. 새 차를 뽑아서 한 사람이 타다가 사고가 나서 이번에 보상을 받고 차량을 보험사에서 매각을 한 건데, 보험 이력 조회를 해봤더니 이번 사고 말고 새 차를 뽑아서 지금까지 보험 처리를 한 5번 정도 또 기존에 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그 이력을 보아하니 오해가 전부 다 아주 짜잘해요. 보험 처리가 어떤 부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공임, 도장 이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10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뭐 8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짜잘한 보험 처리로 5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을 보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험 처리를 했더라고요.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주차하다가 범버 조금 찍혀 먹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주차하다가 또 범버 조금 찍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가볍게 앞범버 뒷범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찍혀 먹어서 아마 부분적인 보험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보험 처리하면 안 좋은데, 그죠? 보험료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잘 몰랐나 봐요. 특별하게 큰 사고가 나서 교환한 이력은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시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보험 이력들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확정으로 잡혀있는 최근 보험 사고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미확정은 뭐냐면 앞쪽에 범버를 조금 더 세게 받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수도대는. 지금 사진 나갈 거예요. 이 부분, 이 정도의 사고로 인해서 이게 보험사에서 그냥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다가 매각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매로 인해서 이 차량을 따와서 범버를 수리했고요. 범버 안쪽에 있는 라지에트 서포트 판넬이 있는데 그건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범버가 밀리면서 플라스틱이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밀리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까지만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네트, 휀다 이런 부분은 멀쩡해요? 예, 멀쩡합니다.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범버 탈거해봤습니다. 앞범버 탈거했는데, 예, 보시다시피 앞에 콘덴샤 부분 있잖아요. 예, 콘덴샤 부분도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본네트도 이상 없고 라이트 상태도 굉장히 멀쩡합니다. 간단하게 앞부분만 좀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지금 중고차 성능상으로는 현재 라지에트 서포트 판넬 단순 교환 무사고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사고가 있는데 무사고 차라고 또 판정이 나오네요. 그죠? 골격이 아닌 단순 볼트 체결식 탈부착 방식의 외판들은 2군데 3군데가 교환돼도 무사고 판정 나옵니다. 그렇지만 교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격에 용접한 흔적이 있거나 자른 흔적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황금한 흔적만 있어도 무조건 골격 데미지는 유사고 판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성능 기준이 그래요. 성능 기준이. 저희 차량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호박, 주식회사 호박으로 이 차량이 지금 등록이 돼 있죠. 저희가 호박입니다. 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사가 호박이고요. 19년 4월 19년 예, 맞습니다. 이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성능 기록부입니다. 성능 기록부는 이 2장이 한 부인데 이 원본입니다. 원본. 사고 유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까이 가서 보면 보시죠. X 표시 하나 있죠. 다른 부분은 전혀 X 표시가 없습니다. 그죠? X 표시나 W 표시가 없는데 여기 앞에 범버 쪽에 체크가 하나 됐죠. 이게 라디에이터 서포터 판넬 교환이다 라고 해서 사고 이력 없음, 사고가 있는데 없음이라고 그렇죠. 네, 성능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보험사에서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상, 그 보상 때문에 지금 미확정이 잡힌 건데, 그러면 미확정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이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나중에 미확정이 확정돼서 금액이 오픈이 될 텐데 그 오픈된 금액으로 수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수리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 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잡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이 차량을 이 차주분한테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보상을 해줬다. 그럼 보험사에서 이 차량을 회수해서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사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차를 3,5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하게 됐다. 그럼 보험사는 5천만 원을 보상해주고 3,500만 원을 걷어들였으니 그 중간에 1,500이라는 차액이 손실을 발생시켰잖아요. 그죠? 손실을 발생한 금액이 보험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분손처리다, 전손처리다, 분손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손처리는 전체 배상을 다 해줬다. 새로 사고자 하는 차의 이전비까지 보상해줬다. 이게 전손처리. 분손처리는 부분적인 손해배상을 해줬다. 이전비까지는 지원을 안 해줘. 근데 부분적인 손해배상을 해줬다. 그래서 분손처리. 그러면 완전 무사고가 아니네.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성능에는 무사고로 나왔는데 제가 표현하는 완전 무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야? 현재 지금 3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무사고다. 시세 형성이 거의 한 4,800 전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앞에 이거 사고 있다며. 아주 가벼운 사고지만 이거 얼마에 팔 건데? 저요? 한 300만 원 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요? 시세보다 300만 원 저렴하게 팝니다. 그럼 3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전비의 가치예요, 이전비. 3,800만 원짜리 무사고차를 사서 명의이전까지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정보보조금 40만 원 할인 받아도 그래도 한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300만 원 넘게 들어가겠죠? 한 35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5천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탈 이전비까지 하면. 근데 이거는 제가 현재 시세 기준보다 300만 원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이건 이전비까지 다 해도 5천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 무사고차를 차만 살 수 있는 금액에 이 차는 이전비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 굉장히 좋고요. 앞범버 쪽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증 AS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 하이브리드, 배터리, 뭐 에어컨 컴프레셔 전부 다 보증 AS 기간 됩니다. 신차 보증. 향후에 타다가 고장성의 염려,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차 AS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렉서스 제일 좋아하는 7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좀 더 좋은 차량으로 항상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든지 제가 이제 방송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고 마음에 드신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항상 제가 좋은 차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합리적인 금액에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꼭 좀 자주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곳이 부천입니다. 부천인데 요즘 부천 매장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차 가격이 싸요. 다른 데보다. 전반적인 시세가 전국에서 대구 시장도 있고 부산 시장, 수원 시장, 인천, 서울 시장 다 있지만 여기 부천 시장에 차가 잘 안 나가. 손님들이 잘 안 와. 허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차주분들이 차를 다른 데보다 좀 싸게 팝니다.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어떤 거 득템하면 한 200만 원 싸게 파는 것도 있어요. 멀쩡한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멀쩡한 차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천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은 있겠지만 이제 좋은 사람들로 많이 이제 탈바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부천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한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